오늘은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소설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죠?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천국은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이 소설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선의가 폭력이 될 수 있는가? 사랑이 억압이 될 수 있는가?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이청준을 소개합니다. 1939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난 이청준은 평생 인간의 내면과 언어의 본질을 탐구한 작가입니다. 서울대 동문과를 졸업하고 1965년 퇴원으로 등단했죠. 그는 40여 년간 한국 문학의 중심에 서서 서편제, 축제, 벌레 이야기 같은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이청준의 소설은 언제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이죠. 그 중에서도 당신들의 천국은 1976년에 발표된 그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출간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소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무대는 일제강점기의 소록도 나환자촌, 그리고 주인공 조백헌 원장의 모델은 실존 인물소 마사스에입니다. 그는 1934년부터 1945년까지 소록도 갱생원의 원장으로 재직했죠. 수호 마사스에는 환자 치료와 시설 현대화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소록도는 실제로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논란적이었습니다. 강제노역, 단종수술, 엄격한 규율,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자유를 억압했던 거죠. 이청준은 바로 이 역설적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의가 폭력이 될 수 있는가? 사랑이 억압이 될 수 있는가? 이 소설은 출간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환자를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판했고,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의 본질을 날카롭게 폭로했다고 찬사를 보냈죠. 이청준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과 악의 이분법을 거부한다. 인간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제목 당신들의 천국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까요? 당신들은 누구일까요? 원장인가요? 환자들인가요? 천국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가 그 천국의 주인인가요? 이 질문들은 소설을 읽는 내내 독자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청준이 의도한 바입니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34년 조백헌이 소록도 갱생원에 새 원장으로 부임합니다. 의사인 그는 나환자 치료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이상주의자입니다. 소록도에 도착한 조백헌이 본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환자들은 썩어가는 몸을 이끌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었죠. 치료는 엉터리였고 직원들은 부패했으며 환자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백헌은 분노합니다. 이것은 병원이 아니다. 지옥이다.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이 섬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조백헌은 강력한 개혁에 착수합니다. 부패한 직원을 내쫓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위생을 개선합니다. 환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돈을 벌게 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소록도는 실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이 건설되고 도로가 깔리며 환자들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조백헌의 방식이 독재적이라는 거죠. 조백헌은 환자들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가혹하게 처벌하죠.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당신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조백헌은 환자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말이죠. 대신 그는 선언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것을 하겠다. 환자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백헌이 그들을 위해 옳다고 판단한 것,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죠. 이것은 선의입니다. 조백헌은 진심으로 환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의지를 무시한 선의는
폭력이 되는 거죠. 당연히 환자들은 분열됩니다. 한쪽에는 조백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다. 실제로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았나?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소록도는 발전했습니다. 병원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환자들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조백헌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그는 폭군이다. 물질적 풍요가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자유를 잃었다. 존엄성이 짓밟혔다. 이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강제노역은 고통스럽고 단종수술은 인권유린이며 엄격한 규율은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청주는 여기서 피지배자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빵과 자유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물질적 개성과 정신적 존엄성 중 무엇이 우선인가? 더 비극적인 것은 환자들 스스로도 답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청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 딜레마를 그려냅니다. 첫 번째는 백용철입니다. 젊은 나환자인 그는 처음에는 조백헌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독재적 방식에 회의를 느끼죠. 백용철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한다면서 왜 우리 의견은 묻지 않는가? 그는 조백헌의 방식에 반대하지만 동시에 조백헌 없는 소록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지배자의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정백입니다. 환자들의 지도자로 그는 조백헌에게 정면으로 맞섭니다. 정백은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이 두 인물을 통해 이청주는 저항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의와 고민, 그리고 직접적인 투쟁 말이죠. 한편 조백헌도 고민합니다. 그는 자문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가? 조백헌은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존엄성이고 자유이며 선택권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조백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확신합니다. 환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언젠가 그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절대 권력의 독선입니다. 내가 옳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환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백헌의 집을 포위하고 그를 내쫓으려 하죠. 조백헌은 당황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지만 반란은 진압됩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주동자들이 처벌되죠. 조백헌은 다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절대 권력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선의를 가진 독재는 더욱 완강하죠. 해방 후 조백헌은 소록도를 떠납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떠난 후 환자들은 그를 그리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죠. 또 어떤 이들은 그는 폭군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청주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질 뿐이죠. 조백헌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그가 만든 것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것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이제 이 소설의 핵심 테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의의 폭력입니다. 조백헌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환자들을 사랑하고 평생을 바칩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죠. 그에게는 권력욕이나 명예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의가 폭력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는 환자들에게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말이죠. 대신 그는 선언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것을 하겠다. 이청주는 보여줍니다.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상대방의 의지를 무시한 선의는 폭력이 된다고. 조백헌은 환자들을 객체로 봅니다. 치료받아야 할 대상, 계몽되어야 할 존재로요. 그들의 주체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를 위한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테마는 절대 권력의 타락입니다. 조백헌은 소록도에서 절대 권력을 가집니다. 그는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죠. 누가 일하고 누가 쉴지, 누가 처벌받고 누가 보상받을지.
모든 것이 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조베커는 이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점차 타락하죠. 아니, 타락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선이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내가 옳다. 환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이청주는 말합니다.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독선으로 이어진다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되어도 결국 폭력이 된다고요. 조베컨의 비극은 그가 악해져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다는 점이 비극이죠. 세 번째 테마는 제목과 직결됩니다. 누구의 천국인가? 조베컨은 말합니다. 나는 환자들을 위해 천국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한 천국인가? 이청주는 폭로합니다. 모든 유토피아는 누군가의 유토피아일 뿐이라고. 보편적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조베컨의 천국은 조베컨의 것입니다. 그가 꿈꾸는, 그가 설계한, 그가 원하는 천국이죠. 환자들은 그 천국의 주민이 아니라 재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천국이 무엇인지 알까요?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할까요? 어쩌면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세계,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런 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조베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천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여러분의 천국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입한 것인가요? 네 번째 테마는 사랑과 폭력의 경계입니다. 조베컨은 환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헌신하죠.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폭력이 됩니다. 이청주는 묻습니다. 사랑과 폭력의 경계는 어디인가? 언제 사랑이 폭력으로 변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의지를 무시할 때입니다. 조베컨은 환자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는 묻지 않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이상에 맞게 만들려는 욕망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지도자가 국민에게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이청주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가요? 혹시 사랑한다며 상대방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섯 번째 테마는 개혁과 억압의 역설입니다. 조베컨은 개혁가입니다. 그는 낡은 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며 진보를 이루죠. 소록도는 실제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 억압이 됩니다. 이청주는 보여줍니다. 개혁은 종종 폭력을 동반한다고. 빠른 변화는 강제를 필요로 한다고요. 조베컨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환자들이 설득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요. 그들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은 모든 혁명가의 논리입니다. 급진적 개혁가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요. 하지만 정당화될까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의 폭력은 용인될까요? 이청주는 답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여줄 뿐이죠. 개혁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짓밟혔는지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베컨은 껍데기를 깼습니다. 기존의 부패한 시스템, 무능한 관료제, 비인간적 처우. 이 모든 것을 파괴했죠. 하지만 그가 만든 새로운 껍데기는 더 견고합니다. 그것은 선이라는 이름의 절대 권력입니다. 이청주는 경고합니다. 껍데기를 깬 자가 종종 더 강력한 껍데기를 만든다고. 혁명가가 폭군이 되고 해방자가 억압자가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를 깼다는 것, 진리를 봤다는 것. 그 확신이 그들을 독선으로 이끄는 거죠. 진정한 해방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껍데기를 깨고 다른 껍데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없이도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청주는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거울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조베컨을요. 선의로 포장된 지배욕,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확신에 찬 독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청준이 말합니다. 조베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우리 모두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조베컨이 됩니다. 당신들의 천국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조베컨이 옳은지 그른지, 환자들이 배은망덕한지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죠. 단지 보여줄 뿐입니다. 선과 악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요. 어쩌면 이것이 이청준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절대적 선은 위험하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타인을 억압한다. 진정한 선은 불확실함을 견디는 것,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신의 확신을 의심하는 것이다. 조베커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천국은 지옥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하나요? 그 확신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만들려는 천국은 정말 그들의 천국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천국인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그 차이를 인정할 용기가 있나요?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선과 악의 이분법을 파괴하고 인간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우리 안의 조베컨을 직면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 답이 없지만 질문은 던지는 이야기. 그래서 더욱 읽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